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거의 7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편의 영화와 한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못하고 있는 7개월 동안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지날 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영화와 책이었어요. 저는 이 두 개의 작품을 마주하며 사람을 삶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이 두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지금 상영 중인 독립영화 문경입니다. 망가진 일상과 내면을 회복하기 위해 떠난 3일간의 여행. 이 한 줄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 영화에는 자신의 한계점이 올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마음의 병을 얻어 잠시 일상을 벗어난 한 평범한 직장인의 여정과 함께 시작합니다. 조직에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업무와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는 가치 중심적인 눈이고요. 또 하나는 숫자를 보는 눈입니다. 가치 중심적인 에고가 강한 사람과 이익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 회사인데요. 대체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과 진심을 쏟아 일하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좌절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다치고 자신이 희생자가 되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의 병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몸으로 증상이 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병이 깊게 들었을 때 이 문경이라는 영화를 만나게 되었어요. 독립영화 문경은 직장 내 정치와 인간관계, 그리고 과도한 업무, 가족과의 사별 등 복합적인 여러 문제들로 마음의 병을 얻은 주인공 문경이 3일 동안 경북 문경으로 휴가를 떠나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도 문경, 주요 장소도 문경이죠. 이 영화는 무척 아름답습니다. 영화의 풍경이 숲과 자연을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영화 자체가 주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내내 펼쳐져서 정말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화의 장면 자체가 굉장히 평온함을 줄 거예요. 영화 속의 계약직 후배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부분에서 문경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여행에서 만행길에 오른 비구니를 만나고 주인을 잃고 사고를 당한 개를 함께 찾아주며 그 과정에서 한 할머니와 손녀를 만나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마음의 병과 치유의 여정이 담깁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저 역시 마음의 병이 깊은 중이었기 때문에 눈물 버튼이 고장나서 계속 울었는데요. 아마 제가 조금 더 건강할 때 이 영화를 봤어도 참 좋은 영화라고 여러분께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순간에 이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는 영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영화의 주제곡은 나태주 시인의 시 작은 마음을 노래로 만든 곡인데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너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니? 너 지금 누구하고 있니?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너 지금 어디서 누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네가 너이기 바란다. 너처럼 말하고 너처럼 웃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너처럼 잘 살기 바란다. 이것이 나의 뜻,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작은 마음이란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정신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병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해 저의 고양이 태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즈음에 맞물려서 여러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차곡차곡 버거운 마음에 짐이 쌓였던 거였어요. 그때 의학적으로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그 시절을 잘 다독여주고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섭외했던 강사님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하면 된다고, 늦은 치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왜 이렇게 아픈지 그 이유들을 마주하면서 또 나아갈 힘이 생기고 보내야 할 감정들을 잘 해소해서 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긴 했어요. 지금도 과정이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마 제가 자란 환경과 제가 가진 신앙이 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저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사고란 건 회복이 필요한 일이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도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가스라이팅, 사별 같은 일들은 정말 레벨이 높은 역경이에요. 절대로 생으로 버티지 말고 내가 아무리 굳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요, 무언가 허물어지고 잃어버리고 있어도 한쪽에서 굳건하게 나를 바라봐주는 단단한 시선이 있다면,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 없어요. 이 영화 속 노래가 그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노래거든요.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을 향해 단단한 시선으로 성숙하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는 노래 같았어요. 지금 어디서 누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너이길 바라고, 너처럼 말하고 너처럼 웃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너답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요.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를 더 나아가게 하는 힘, 그리고 온전한 너로 너답게 행복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관객들에게 건네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독립영화 상영관을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영화 문경은 삶을 향해 한 발짝씩 더 다가가게 하는 이야기.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김현수 작가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라는 책인데요. 올해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한 권의 책이랍니다. 최근에 스페이스 K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일리 매닝의 황해라는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이 전시의 주제가 바다였어요. 카일리 매닝은 굉장히 강인한 시선으로 자신의 바다를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아마 그녀가 500톤급의 선박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며 파도를 관찰하며 작업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바다는 그녀의 일상이었거든요. 이 전시가 너무 좋았는데 작품들을 보면서 인생의 파도를 지나갈 때 나는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보는데 김현수 작가님의 유명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건 나의 일이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은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문장 때문에 이 책이 연인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깊고 폭넓은 심연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 책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속 문장인 가장 차가운 땅에서도 가장 낯선 바다에서도 라는 문장처럼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눈동자처럼 당신을 생각하는 단단한 마음이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진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책은 세 개의 시선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장은 카밀라,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어린 시절 입양되어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그녀는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구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 유이치를 만나고 그의 조언으로 글을 쓰고 그 책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생모를 찾으러 오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은 지은, 카밀라의 엄마의 나레이션으로 흘러갑니다. 카밀라의 엄마 지은이 카밀라에게 준 한국 이름은 휘재입니다. 휘재의 엄마 지은은 17의 휘재를 낳고 1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19의 나이에 바다에서 자살한 지은이 이제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진 딸을 향해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장을 보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는데요. 휘재가 가진 시면, 죽은 엄마 지연이 가진 시면이 너무 깊게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면을 마주하며 이상하게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의 마음이 몇 개의 색채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휘재가 사랑했던 유이치의 편지입니다.
휘재가 엄마의 사연을 추적하다가 가짜뉴스를 듣게 됩니다. 휘재의 엄마가 친오빠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휘재는 유이치의 청혼을 거절하게 되고 침묵 속에 유이치와 멀어집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감당이 안 되었던 거예요. 훗날 유이치가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이치의 진정어린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쩌나요? 이 마음을 받아야 할 휘재는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어 유이치의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걸요. 유이치는 훗날 휘재에게 메일을 보내 그런 말을 해요. 너의 머리카락은 윤기가 넘쳤고 한 올 한 올 하나의 존재 같았어. 나는 너의 머리카락을 보며 세포들을 상상했고 그 세포들의 형태는 내가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너의 존재 역시 그처럼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만약 네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그럴 때마다 너는 그렇지 않다고, 너는 스스로 충만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자신의 심연이 너무 깊었던 휘재는 모든 걸 차단해버리고 유이치의 진심 어린 마음은 당시에 휘재에게 닿지 못해요. 그리고 유이치는 이어서 메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면 우리는 조금 달라지겠지. 하지만 그 조금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겠지. 휘재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휘재에게는 너무나 깊은 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에 혼자 휘재를 낳고 아이를 강제로 빼앗겨 입양 보내고 19살에 바다에 몸을 던진 휘재의 엄마 지은의 마음에도 타인이 헤아리거나 가 닿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심연이 있었죠. 이 책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심연이 존재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심연을 뛰어넘지 않고는 타인의 본심에 가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날개가 필요하다고. 작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에밀리 디킨슨의 희망은 날개 달린 것이라는 시를 여러 번 언급해요. 타인의 본심에 가 닿을 수 있는 날개를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고 날개는 꿈과 같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 속에는 기어이 심연을 건너가 사람의 본질에 기어이 가 닿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만든 작가의 시도가 너무 벅차고 아름다워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책을 다 읽고 필사를 하면서도 울먹이고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리뷰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심연이 있다. 우리는 그 심연을 건너가야만 타인의 본심에 가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날개는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날개를 달고 그 심연을 건너가 가장 외로운 그 마음에 닿는 일들은 일어난다. 나는 그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저의 마음을 정리하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휘재가 엄마 지은이 서로의 심연에 가 닿았는지,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인 휘재의 아빠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휘재와 지은과 그가 만나는 시점이 똑같은 배경과 문장 속에 연결됩니다. 이건 작가님이 숨겨둔 장치이니 책을 읽으면서 꼭 발견해 보세요. 이걸 발견한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꺼이꺼이 가슴이 벅차서 울고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아끼는 문장들을 함께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책을 통해 직접 만났을 때 더 쿵 하고 다가오실 거라 여기서는 아껴두려고 합니다. 대신 작가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깊고 어둡고 서늘한 심연이다. 살아오면서 여러 번 그 심연 앞에서 주춤거렸다. 심연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다. 나를 혼잣말하는 고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그 심연이다. 심연에서, 거기서 건너가지 못한 채 그럼에도 뭔가 말할 때 가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연 저편에 당신을 향해 말을 걸 때 그때 내 소설이 시작됐다. 희망은 날개 달린 것, 심연을 건너가는 것, 우리가 두 손을 맞잡거나 포옹하는 것, 혹은 당신이 내 소설을 읽는 것, 심연 속으로 떨어진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부디 내가 이 소설에서 쓰지 않은 이야기를 당신이 읽을 수 있기를.
사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저는 정신적인 교통사고 속에 있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유형의 폭력적인 일이었고,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고, 분명한 가해자가 있었고,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사고 현장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넋마 같은 마음이 되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이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은 제 인생의 가장 울림이 큰 책 중 하나로 남았어요. 선물처럼 누군가의 심연 속에서 함께 고독해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또 심연을 건너간 마음을 마주하며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전시를 준비 중인데요. 이번 전시 주제를 그래서 바다로 잡고 기획했습니다. 저희 전시의 주제는 당신만의 바다, 새로운 항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나의 깊은 심연 속 이야기를 들어주며 파도를 통해 자정작용을 하는 바다, 그리고 새롭게 용기 내어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라는 항해를 저 역시 기대합니다. 7개월 만에 유튜브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심연을 건너갈 수 있는 날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꿈 같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희망은 날개 달린 것.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가장 낯선 바다에서도 기어이 심연을 건너가 당신에게 닿은 이야기.